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미세한 1%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꾸준한 건강 관리를 통해 그 1%의 답을 찾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뇌박사 박주홍의 뇌졸중 이야기, 지은이 박주홍, 발행 성한북스, 발행일 2024년 1월 17일입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사망 원인 1위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존해도 신체 마비, 언어 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책의 저자 한의학 박사 박주홍은 그간의 연구와 노하우를 이 책에 꼼꼼하게 수록했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이해부터 진실과 오해, 음식, 생활습관, 운동에서의 예방법, 치료와 재활까지 모든 정보와 지식을 한 권에 담아 노인이 되면 뇌졸중에 걸릴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뇌졸중이 어떻게 오고 전조 증상은 어떠하며 미리 예방하기 위해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뇌졸중, 뇌가 바람을 맞기 전에 미리 예방하세요.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및 성인 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은 자신의 일생 중에 뇌졸중을 경험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6초에 1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의 뇌졸중이 발생하여 500만 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며 약 500만 명은 뇌졸중으로 인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뇌졸중 유병률은 약 3천만 명에 이르며 전 세계 인구 사망 원인의 약 9.7%가 뇌졸중이었다. 필자가 치매, 파킨슨 병과 함께 3대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을 뇌 관련 책 시리즈의 마지막이라도 다루게 된 것은 노인이 되면 당연히 맞는 무섭지만 피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꼬리표를 떼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뇌동맥을 통해 들어오는 혈액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로의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가 손상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뇌졸중이라고 부른다. 한의학에서는 뇌졸중을 중풍 혹은 이를 줄여서 풍이라고 지칭한다. 중풍의 증상은 태풍과 같은 바람에 맞은 형태이며 뇌졸중은 뇌가 갑자기 적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뇌졸중 혹은 중풍은 갑자기 쓰러져 의식장애를 일으키고 반신불수가 되는 등의 고통스러운 장애가 마치 자연계의 거센 태풍에 직격탄을 맞은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뇌졸중이란 단어보다 중풍이 더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노인이 되면 반드시 뇌졸중에 걸릴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뇌졸중이 어떻게 오고 전조 증상은 어떠하며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7가지 식품. 뇌졸중은 단일 인자에 의한 질환이 아닌 복합적인 요소들의 총체적 질환에 가깝다. 그렇기에 어떤 식품 하나만 먹는다고 해서 뇌졸중이 예방되거나 치료되진 않는다. 그러나 혈액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꾸준하게 섭취한다면 뇌졸중 예방과 회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범위를 좁힌다 하더라도 뇌졸중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이다. 시중에 알려진 뇌졸중 예방식품만 해도 100여 가지에 가까울 것이다. 고민 끝에 뇌졸중의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품 7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검정콩. 콩은 한자어로 대두라고 한다.
열매의 크기와 색깔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종류와 상관없이 여러모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 그 중에서도 검정콩은 약콩이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의학에서 검정색은 콩팥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색으로 인식된다. 콩팥의 기운이란 호르몬의 작용과 혈이 허한 것을 돕는 보혈작용과 관련이 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몸에는 오장육부에 적이 쌓여 있는데 적이 쌓이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이때 적을 흩어주는 효능을 하는 것이 검정콩이다. 식료 본초에는 중풍으로 입을 열지 못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구안화사와 반신불수가 있는 것을 치료한다. 흙두를 매우 뜨겁게 볶고 이것을 술에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3번씩 마신다. 이것을 두림주라고 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각종 혈관 질환에 도움을 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콩과 비교했을 때 노화 방지 성분이 4배나 많다고도 하는 만큼 성인병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인다. 버섯. 버섯은 대표적인 저칼로리, 고단백질 식품으로 몸의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버섯류에 들어있는 다당류는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력이 있어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막는다. 버섯에는 면역 증강 작용을 가진 베타글루칸이 많아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면역력을 높인다. 베타글루칸은 혈당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다. 특히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몸을 방어하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더욱 효과가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표고버섯, 송이버섯, 잎새버섯을 권장한다. 동의보감에서 표고를 마고라 하여 성질이 평하여 차고 따뜻함의 중간이며 맛은 달며 독이 없다고 했다. 시는 즐겁게 하고 위를 열어주며 토하고 설사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고 했다. 송이버섯은 솔기운을 받으면서 돋는 것으로 버섯 가운데 제일이라 평하였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동맥경화, 당뇨병,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다. 특히 햇볕에 말린 송이버섯은 비타민 D 덩어리라 할 만큼 영양분이 많아 면역력을 키운다. 잎새버섯은 대중이 잘 모르는 버섯인데 필자는 향은 송이요, 맛은 잎새라고 자평한다. 베타글루칸 함유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송이버섯의 약 2배로 알려졌다.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자극을 주어 활성화시키고 혈당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는다. 마늘. 마늘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 중 하나인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일해백리라고도 불린다. 마늘은 보양 효과가 뛰어나게 높으며 항균 작용, 항암 작용, 소염 작용이 뛰어나다. 마늘은 한의학의 기미론에서 신온한 약성이 있어서 한과 습을 없애주고 육류를 소화하는 힘이 크다. 마늘은 대중적으로 항암 작용이 가장 높은 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의 상민의가 편찬한 항암 본초에는 마늘 추출액이 생쥐의 복수암, 유선암, 간암 등의 암세포를 억제하는 비율이 무려 70에서 80%가 된다고 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셀레늄이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셀레늄은 호흡 과정에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인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배는 수분 함량이 85% 이상으로 높다. 식이섬유가 많아 서양식 식생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암, 유방암, 비만 관련 암 등의 발생 확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기관지에 좋은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있어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없애준다. 한의학에서는 배를 이라고 한다. 배는 맛은 달고 시큼하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다. 동의보감에는 배를 두고 그 성질이 따뜻하며 몸속의 열과 독소를 없애주고 딱딱하게 굳은 종기와 종양의 소인을 제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배는 열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 열병으로 진액이 손상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을 일으킬 때와 소갈증에 갈증을 멈추게 한다. 위장에 열이 쌓여 생긴 변비 증상에도 개선 효과를 보인다. 또한 한의학에서 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어혈과 비정상적인 체액을 뜻하는 담음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나라의 맹선이 편찬한 식료 본초에는 배를 두고 중풍으로 갑자기 말을 못하는 환자에게 배를 짓지어 즙을 내어 자주 먹인다고 되어 있다. 배는 자체적으로 서늘한 성질을 가지므로 몸이 찬 사람이나 폐나 위장 점막의 건조함을 개선시키려면 배를 찌거나 데쳐 먹으면 도움이 된다. 특히 자연산 돌배에는 재배하는 배의 3배에서 5배의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토마토. 유럽에는 토마토가 익는 계절에는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속담이 있다. 즉, 토마토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뛰어나므로 의사가 별다른 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과 플로보노이드, 루틴, 퀘르세틴 등이 풍부하다. 특히 라이코펜은 천연 색소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한 종류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비타민 E의 100배, 베타카로틴의 2배나 된다. 이로 인해 뇌로 향하는 혈관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며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 루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한의학에서는 열이 나면서 갈증이 나거나 더위를 먹어 속이 답답하면서 열이 날 때 토마토가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고혈압, 심장병, 간병 등에도 효과를 보인다. 단 토마토는 성질이 차서 몸이 차면서 생리통이 있는 여성, 비위가 찬 사람에게는 잘 권하지 않는다. 또한 익지 않은 토마토는 먹으면 어지럼증, 구토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참깨. 한의학에서 참깨는 흑지마, 호마 등으로 불린다. 참깨는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다. 간과 콩팥을 보호하고 오장을 촉촉하게 하며 심장을 강화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참깨에는 리놀레산, 리놀레이산, 세사민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며 피부 점막의 회복을 돕는다. 그 중에서도 세사민은 혈관 이완과 혈류량 증가를 돕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 수축 물질의 생성을 낮춰 혈압 강화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체력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참깨의 효능을 빗대어 효마자라고도 하는데 노부모에게 참깨를 드리면 효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서 수천 가지 약재와 식품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유일 것이다. 참깨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볶으면 항산화력이 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참깨보다 참깨를 가공하여 만든 참기름의 세사미놀 함량이 더욱 풍부하다. 미국 고혈압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에게 참기름이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다. 고혈압 환자가 매일 참기름 35g을 섭취한 결과 최고 혈압이 166에서 134로 최저 혈압은 101에서 84.6으로 떨어졌다. 양파. 양파는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럼에도 건강에서 늘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는 피를 맑게 하여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양파에는 알리신, 퀘르세틴, 페쿠친,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성분이 많은데 이들은 혈액이 굳는 것을 억제하여 혈액을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준다. 특히 퀘르세틴은 양파 속보다 껍질에 60배가량 더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기름기 있는 음식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맥경화, 뇌졸중 등 성인병 발병률이 낮은 원인으로 양파를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양파의 풍부한 아미노산은 몸속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며 섬유질이 많아 장 속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파를 두고 식료 본초에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잘 소화시킨다는 기록이 있다. 양파를 가열하면 유화 프로필이라는 성분이 줄어들지만 가열 정도에 따라 트리슬피드라는 성분과 세피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해서 이들 성분이 혈압을 내리는 역할과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생활습관이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대처가 힘들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원인이 분명하므로 예방과 대처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생활습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뇌졸중이라는 질병 자체는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쉽지 않다.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게 된다. 그렇기에 평소에 뇌졸중이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필자가 알고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다. 뇌졸중은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지키고 올바르게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다. 뇌졸중에서 생활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한 가지는 시대의 변화이다. 기존의 뇌졸중은 교통사고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년이 되어서야 찾아오는 뇌질환으로 여겼다. 다시 말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화와 오랜 시간 지녔던 각종 질환들이 뇌졸중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젊은 층에서 뇌졸중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주요 원인으로 비만, 흡연 등이 거론된다.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의 변화,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각종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활용하기 힘든 바쁜 현대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음식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패스트푸드, 도시락 등 10분이면 식사 한 끼를 끝낼 수 있는 간편한 음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잠잘 시간도 마땅치 않은 사람들에게 운동하는 시간은 사치에 가까우며 스트레스를 풀 곳은 담배와 술뿐인 게 현실이다. 이러한 일상이 지속되면 뇌를 지배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닌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버리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뇌졸중이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질환으로 볼 수 있었다면 현대의 뇌졸중은 잘못된 생활습관의 지속화로 발생한 질환으로 여길 수 있다. 어쩌면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생활습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인위적인 질환으로도 볼 수 있다. 뇌졸중의 발병 원인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식에게 부모의 생활습관 대부분이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앞서 뇌졸중은 가족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촌에서 2촌 이내에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약 1.3배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것은 약간의 위험성이 높다는 뜻이며 모든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가족 중에 뇌졸중 병력이 있다면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하고 금연, 운동 등 생활습관의 개선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과거 뇌졸중에 걸렸던 사람들의 경우 가족력이 있으면 재발률이 높다. 국내 한 병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졸중이 한 번 발생했던 환자의 가족, 특히 형제 자매 중 뇌졸중 환자가 있고 환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재발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은 이러한 가족력보다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한 예로 뇌졸중의 고위험 요인인 비만을 들 수 있다. 부모가 비만인 사람은 자녀도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운동 습관은 의지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전반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이 고지방류로 이루어져 있거나 식사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늦거나 야식을 시켜 먹거나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등 부모의 식습관이 보통 자녀에게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듯 그대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폭식을 하거나 폭음을 한다면 자녀도 이후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잘못된 생활 습관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까지 해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대상은 대부분 부모의 몫이다. 생활 습관은 그 어느 것보다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함 없이는 습관으로 정착되기 어렵다. 갑작스러운 행동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습관을 만드는 지난한 시간을 견뎌야 한다. 순리를 거슬러 노화를 막을 순 없어도 노화를 늦출 순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생활 습관임을 잊지 말자.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구체적으로 운동을 하면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좋은 걸까? 하나씩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운동의 효과는 한 달에 1회 혹은 집에서 할 게 없을 때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운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규칙적인 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기준으로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권장하는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 4회 정도의 운동으로 시작해서 점차 운동 횟수, 시간, 강도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운동이 건강에 좋은 의학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체지방 연소로 인한 연쇄 효과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이다.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고 말하는데 정확히는 체지방이 빠진다는 말이 적합하다. 운동을 하면 몸에 쌓인 체지방이 연소된다.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진다. 하루에 3, 4시간씩 달린다고 해서 체지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자신의 체질과 성향에 따라 유산소와 무산소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진행해야 한다. 참고로 식사를 굶으면 살이 빠질 뿐 체지방이 빠지지는 않는다.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이다. 운동해서 체지방이 연소되면 나쁜 지방인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줄어들고 착한 지방인 HDL 콜레스테롤은 늘어난다. 이로 인해 혈관에 쌓일 수 있는 혈전을 사전에 방지하여 뇌졸중의 고위험 인자인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각종 암 등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연구에 따라 수치만 달랐을 뿐 꾸준하게 운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질환 발생률뿐 아니라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급격히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 기준이 프로 선수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었다. 고작 하루에 30분이었으며 10분 정도만 운동해도 성과를 보였다. 둘째, 면역 효과이다. 우리 몸에는 안 좋은 세포와 바이러스가 많다. 평소에는 수면 아래에 숨어 있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스멀스멀 기어나와 활기를 친다. 그리고 없던 바이러스조차 새로 생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면역과 관련된 세포 수를 증가시키고 자체의 면역 기능이 높아지게 된다. 면역이 좋아지면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산소 섭취량이 많아져서 체내의 에너지 활용 능력이 증가하게 되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증가한 체력은 피로에 대한 내성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는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심리적 효과이다. 운동은 부정적 사고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으며 걱정을 덜어준다. 빠르게 달리기를 하면서 숨이 턱끝까지 올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단지 힘들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당시에 가지고 있던 걱정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운동을 통해 체지방이 빠지고 탄탄한 근육이 만들어진다. 외견상의 모습이 보기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없던 삶의 의욕마저 생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들이 운동으로 인해 조금씩 나아지거나 사라지면 운동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심리적 만족도는 더욱 높아진다. 운동이 끝나면 피곤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 유연성 강화 운동의 필요성. 유연성 강화 운동은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 몸은 신체가 유연하지 못하면 뻣뻣해져 평소에도 관절, 근육, 인대에 무리가 올 수 있다. 관절이 굳으면 관절을 지나가는 혈관과 신경도 압박을 받는다. 일시적으로 팔다리 저림과 시림 정도에서 머물 수도 있지만 만약 어깨 관절이 굳으면 경동맥이 굳어져 압력이 올라가 뇌출혈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유연성 강화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남성은 유연성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그저 몸이 날렵하다는 칭찬 정도로만 받아들일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유연성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유연성 강화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 두 손바닥을 땅에 닿으려 해보자. 어렵지 않게 두 손바닥이 땅에 닿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닿지 않을 것이다. 닿는다고 해도 손바닥이 아닌 손끝 정도이며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이 저려올 것이다. 여성의 경우 요가, 필라테스 등 각종 운동을 통해 유연성 강화에 신경을 쓰기에 남성보다는 유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남성과 똑같은 경우가 될 확률이 높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굳어져 유연성과는 점차 거리를 두게 된다. 기계의 부품이 녹슨다면 부품을 교체하거나 기름칠을 하면서 연결을 유연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유산소, 근력 강화 운동과는 달리 유연성은 젊을 때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쉽사리 극복하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굳지 않도록 더욱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인대와 근육의 탄력성은 노화와는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노년의 근력 운동만큼이나 유연성 강화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이유이다. 여기까지 뇌박사 박주홍의 뇌졸중 이야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박주홍님은 한의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로 동서양 의학을 모두 연구했으며 뇌심혈관계 난치병 치료 분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뇌질환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집필했던 저자는 이번 뇌졸중 저서를 쓰며 더 이상 노인성 질환이 아닌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현대인의 뇌졸중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예방책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레 발병되고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뇌졸중에 대한 상식뿐 아니라 평소의 식생활, 운동습관, 마음습관 등 다양한 예방책을 알려주고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저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운동습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